저거겠다. 벌써 다시 또 국사공 올라갈 문선유 이번에 과학상으로 오 가로치고 행방 문선 선유 문선유. 문선유 그는 어디 간 걸까? 근데 요가 약간 포뇨할 때 그거죠. 오줌 생각하는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지금. 자, 레슨 2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그래서 메인 포커스는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를 가미한 관계사의 전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계 형용사나 관계 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고급 문법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관계대명사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관계 부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관계사의 시작은 형용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에서 형용사의 역할은 총 두 가지죠. 네. 뭐란 거죠? 명사 수식과 보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 우리가 그거를 한정적 용법으로의 형용사라고 부르고 보어 자리에 있는 형용사를 우리가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일 때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형용사로서 총 3가지 형태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설명할 건데 이거를 모르는 학생 은근 많더라고요. 일단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단어가 뭡니까? 영어에서 단어란? 단어란? 어떤 학생이 단어란 했더니 그것은 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언을 날리더라고. 그거 말고 진성 지금 단어의 정의가 뭘까요? 영어 단어. 단어의 정의? 생각해본 적 없죠? 영어의 보캐블러리 내가 뜻을 물어봤겠네. 단어가 뭘까요? 영어의 영어 기본! 단어가 여기 기본이다. 야, 명언이다 진짜. 그쵸. 그럼 너무 기본이 안 돼. 안 됐어요. 자, 모르는 것 같은 이것도 좀 이거부터 쓰고 가겠습니다. 이거 쓰고 바로 지울 거니까 이렇게 쓰겠네요. 단어, 구, 절. 3가지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단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거 단어입니까? 네. 네. 단어입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요? 네. 네. 단어죠? 얘는요? 손가 웃는 소리. 단어입니까? 아닌가? 아니죠? 네. 맞아요. 이건요? 마. 마 자식아 마. 내가 임마.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단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건 이제 알파벳. 그렇죠? 단어란 뭐가 있는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랑 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단어가 몇 개 이상? 그렇습니다. 단어가 2개 이상. 얘도 단어가 2개 이상. 근데 차이점이 뭐죠? 저는 주어 동사, 중국은 주어 동사가 아니에요. 야, 씨, 진짜 똑똑합니다. 그죠? 그래서 승현이가 얘기했던 구는 뭐가 없다? 주어랑 동사가 없다. 그다음에 절은 주어랑 동사가 있다. 이거 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때 다니던 학원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줬냐면 외우는 방법. 얘들아, 절에는 동자 스님이 있어요. 절에는 동자 스님이 계시죠? 네, 있죠. 그래서 절은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개소리야. 동자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기억이 나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절에는 동자 스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까먹습니다. 알겠죠? 있어야지. 얘들아. 있어. 이거 근데 고등학생들도 잘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중에 단어 구절 이거 비교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와, 많이 없어. 됐습니까? 다 썼어요? 네. 네. 다 썼나 재원아? 지웁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도 이 세 가지 형태로서의 형태를 띠고 역할을 할 수 있어. 즉, 형용사가 단어로서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 형태로도 꾸며줄 수도 있고요. 절 형태로도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가장 기본적인 단어 형태는 예를 들어서 키 큰 남자 어떻게 합니까? tall man. 그럼 tall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죠. 그 다음에 시원한 무언가 something cold 하면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형용사라는 단어가 명사를 앞 또는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번에 분사구문 설명할 때 분사는 곧 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명사. 형용사다라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 아이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Sleeping baby. baby. 그죠? 재밌는 무언가 funny something interesting 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즉 이렇게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도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어는 형용사나 또는 뭐 분사가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항아리, j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득 찬 항아리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냥 full jar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물이 가득 찬 항아리라는 영어를 해보면 full of water jar가 되죠? 근데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버리면 물 항아리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형용사를 앞에다 쓰지 않고 뒤에다 쓰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아리인데 어떤 항아리? 물로 가득 찬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단어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그 안에 주어 동사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야 절이야? 구입니다. 그 다음 자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의 품사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어가 3개 이상의 형용사 구가 어디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이해됐니? 자, 이번에는 남자야. 근데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라고 하고 싶어. 그럴 때도 working man은 가능하죠. 일하는 남자. 건물에서니까 in the building이라고 하면 building man이라는 이상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다 써주지 않고 어디다가? 뒤에다가 working in the building이라고 써줘서 남자인데 어떤 남자?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단어 몇 개? 4개. 그 안에 조동사? 없으니까 똑같이 형용사 구인데 분사구의 형태로 명사를 어디서?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는 형용사구나 또는 분사구 형태로 어디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두 개가 나중에 여러분 3학년 때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라고 해서 문법 파트가 하나 따로 존재해요. 그때 좀 더 정확히 배울 겁니다. 근데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입니다. 절. 자, 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관계대명사 잘 아시니까 그죠? 자, 펜인데 어떤 펜이냐면 비싼 펜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Pen which is expensive. 자, 그러면 which부터 expensive가 펜 꾸며주는 관계절이죠. which 다음에 주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자, 그러면 펜이라는 선행사 즉 명사를 which부터 expensive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거는 형용사이자 절이죠. 맞죠? 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관계대명사는 다 뭐다? 형용사절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건물입니다. 빌딩인데 그 안에 많은 학생들이 서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where부터 빌딩이 stand가 빌딩이라는 명사를 똑같이 꾸며줍니다. 근데 이 where는 앞으로 배울 그 관계 부사라는 애고 장소라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어 그 관계 부사입니다. 그 관계로서 마찬가지로 형용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용사절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냥 관계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식은 항상 이게 무슨 절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형용사절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I have a friend and he is cute.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지금 문장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죠. 이거를 연결하는 건 누구예요? and라는 얘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여러분 그 관계대명사 만들 때 겹치는 거에 앞에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선행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겹치는 거랑 접속사를 빼주고 사람 사물을 비교해가지고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를 넣어줄 거고 뒤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냐 목적형에 따라서 또 그걸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주어니까 사람이니까 여기다 뭐 넣었죠? who를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미는 역할이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 문장과 관계대명사 비교해 봤을 때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절은 다 무슨 절? 형용사절이죠. 관계대명사는 두 번째 역할은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쓰면서 들어라. 쓰면서 듣고 있지? 관계 대명사부터 볼 건데 관계 대명사. 이때 이 관계라는 말은 뭐랑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방금 얘기했죠. 이 관계라는 건 접속사이자 뭐?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들이 관계 부사로 가버리면 그게 관계 부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일단은 형용사 역할이에요. 관계라는 말 때문에.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관계 부사라는 말 때문에 그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지. 관계라는 말에는 형용사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역할. 이해됩니까? 거기다가 대명사 역할이 추가된 거죠. 근데 여러분 명사의 역할은 잘 아시잖아요. 영어에서. 뭐뭐뭡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명사의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관계대명사가 뭐야? 그럼 뭐라고 해요? 앞으로 접속사,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관계절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중 역할을 하나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가 이 셋 중에 역할을 하나 하기 때문에 항상 뒷문장은 어때야 된다고 배우셨죠?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겁니다.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그냥 표 하나 그려서 끝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관계대명사 표. 자,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 사물, 사람, 사물. 둘 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냐, 목적어냐, 아니면 소유격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자, 사람일 때 주격 뭡니까? 목적격 후나 봄, 소유격 후주입니다. 소유격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아이들이죠? 의, 선행사, 의,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 사물은요, 주격일 때 which, 목적격 which, 소유격은 whose나 of which죠. whose랑 of which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거 주격, 목적격, 다음에 소유격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 which가 대신 나온다는 건 뒤에 뭐가 없다는 거고 주어가 없다는 거고 목적격이 나온다는 건 뒤에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다는 거고 소유격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그때 관계대명사 할 때 그래프로 다 그려드렸죠. 그거 안 그립니다. 자,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의 왕이 등장합니다. (5년) 연속 수능 29번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그 what입니다. what. 자, wha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기본적으로 사물이 되겠죠. 왜냐하면 해석이 뭐만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선행사가 사물이지만 얘는 우리 학원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죠. 선포관대. 그게 뭔 말이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말인즉슨 풀어 설명하면 얘는 지가 선행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얘는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격과 무슨 격? 주격과 목적격 역할을 하는 이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what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선포관대 what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현아, 너 이 용어 알지? 많이 들어봤지?
자, 그러면 선포관계 what 해석은 일단 뭐라고 된다? 해석은 뭐하는 것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로 그려보면 앞에 뭐가 없어요? 선행사 즉 품사 뭐가 없습니까? 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즉 선행사 즉 명사가 앞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선포관대 what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얘는 여전히 관계 대명사죠. 주격 또는 목적격. 그죠? 근데 주격이면 뒤에 뭐가 없고 주어가 없고 목적격이면 목적어가 없는 즉 어떤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I want the thing which he has. 무슨 뜻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쓰면 말 될까 보자. 말 되니? 네.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가진 것을 원하는 똑같죠? 그럼 내가 이거 방금 이거 뭐라고 썼었지? which 이렇게 썼잖아 방금. 그럼 얘랑 똑같은 거네. 그치? what 안에서 어떠한 불특정한 선행사를 하나 꺼내준 것 뿐이죠. 그리고 나서 일반 관계대명사로 바꿔준 거지. 그러면 앞으로 what의 동의어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what의 동의어는 thing 또는 이게 복수일 수도 있잖아요. things which나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면 관계대명사 that밖에 못 쓰지 않아요? 근데 얘들아 그 something anything이랑 그냥 단순 thing은 달라. something anything 그거는 부정 대명사들이고 thing은 그냥 일반 명사야. 것 물건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동의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얘기를 좀 할게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what하고 vs 의문사 what을 비교하라 라는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뭘로 구분하라고? 해석으로. 자,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이 뭐였어요? 것임이 너무 많은 것. 근데 의문사 what은 해석이 무엇입니다. 그렇죠? 무엇.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please tell me what your birthday present was.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너의 생일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줘죠. 태연아, 그치? 그치? 그럼 여기서 what이 지금 무엇이니까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야? 의문사가 되는 거. 오케이? 문제 푸시다 보면 그런 유형 많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게 진짜 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잘 들어, 얘들아. 이거는 이제 고3 때까지 갖고 가는 거야. 자, 이거는 관계대명사 what하고 뭐랑 비교할 거냐면 관계대명사 what하고 vs 접속사 대시랑 비교할 거야. 여기 있는 대신 이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명사절 접속사 대시랑 비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 잘 봐, 얘들아. 자,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 불완전하죠?
맞지? 근데 접속사 that은 이런 모양이야. 나는 알아. 네가 거기에 왔었다는 걸. 그쵸? 그러면 여기 that부터 there가 no라는 목적어를 이끄는 명사 접속사 that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앞에 명사 없죠? 네. 관계대명사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뒷문장 보면 주어 동사가 이어지죠. 해석하면 나는 알아 네가 거기 왔었다는 해석도 똑같아요.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완전. 뒷문장이 완전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그래서 수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관계대명사 와서 여기 썼으니까 안 쓸게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도 앞에 뭐가 없어? 선행사라고 불릴 게 전혀 없어. 근데 that 다음에 어떤 문장이 이어진다고?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 완전한 절. 해석도 심지어 똑같아. 것이라고. 오케이?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what that을 완전 불안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쓸 겁니다. 여기 다 치울게요. 여기까지 다 쓰세요, 근데. 자, 이번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뒷문장 완전 불완전 비교하기. 여기서 써주세요. 뒷문장 완전 또는 불완전 비교 방법. 예문으로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형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기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접속사 that을 저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자, 형태를 보시면 앞에 똑같이 선행사 없고 뒷문장이 이어집니다. 그쵸? 해석도 똑같이 것이에요. 근데 문법을 여러분들 좀 잘 하시는 반이니까 이러한 동사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 많이 알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문장이 쉽게 나오는 경우만 있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가면 문장이 굉장히 길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어떠한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주어나 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자, what의 동의어가 뭐죠? thing, that 또는 which인데 that만 씁시다. 그러면 what의 동의어가 이거라는 거는 what 다음에 들어갈 문장에서는 이 the thing이라는 어떤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넣을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뭐 해보는 거야? 비교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해볼게요. 줄리는 주어죠. 대체 불가입니다. 그 다음 given의 목적어가 몇 개죠? 2개죠. 누구에게 뭐뭇을. 그러면 나에게 어떤 것을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온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what을 뭘로 바꾸고 the thing that으로 바꾸고 어떤 것이라는지 어디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있는 어려운 질문을 하나 가져올게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뒷문장을 보고 이거를 안 해보고 완전 불완전한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모르겠는데 이거 완전 불완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럴 때 이 스킬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런 연습을 좀 다음 시간에 제가 연습 문제를 뽑아올 테니까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격 관계대명사 사실 제가 이번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중3 끝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3 끝나고 그때 보호격은 그때 배우세요. 그때 배우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관계 부사 조금만 설명하고 숙제 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사. 자 아까 우리 관계 대명사 할 때 이 관계는 뭐였죠? 뭐랑 뭐? 접속사 역할인 경우 플러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니까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 두 번째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걸 추가시킨 거야? 부사. 근데 여러분들 용진쌤 문법 시간에 항상 부사는 뭐다? 쓰레기. 쓰레기다. 즉 쓰레기니까 아무 데다 버려도 된다는 거지. 필요 없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야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뒷문장이 어떻다? 완전한 절. 즉 그 안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있어야 한다. 자, 예문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문 이건 써주세요. 여러분 관계부사 예문은 많이 못 봤었을 테니까. 정호 빌릴게요. 자, 여러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접속사는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들 잘 들어. 여기서 공통되는 명사와 부사를 골라보세요. 다시 여기서 공통되는 명사와 부사를 골라보세요. 명사랑 부사요. 인더룸이랑 명사랑 부사요. 룸 방,
그 방에서. 맞습니까? 네. 명사와 부사. 그치? 그래서 관계사가 하는 역할은 이 역할과 잘 들어 이 역할과 방 꾸며주는 역할이야. 맞아? 그래서 이 역할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로 바꿔야 되는 거지. 오케이? 거기에다가 부사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로 바꾸는 거야.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거야? 관계부사 자리인 거야. 근데 이따 종류를 써줄 테지만 장소이니까 where를 쓸 거야. 오케이? 그럼 이 where가 방금 의미했던 게 뭐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얘로 바꾼 것 뿐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역할까지 추가?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까지 추가가 된 거죠. 오케이? 관계부사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됩니까? 어떤 원리인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나지? 관계대명사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 때 공통되는 명사 두 개를 찾았죠? 네. 기억나지? 이번에 관계부사를 두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바꿀 때는 뭐랑 뭘 찾아야 돼? 공통되는 명사와 부사를 찾아야 돼. 이해되니? 이 유형 똑같이 나올 거야 관계부사 할 때. 그래서 공통되는 명사와 부사를 찾고 접속사 생략해주고 뒤에 부사까지 생략해주고 그 자리에 관계부사 넣어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관계부사의 종류 마지막 쓰겠습니다. 아빠 나하고 진도를 맞춰야지. 관계부사와 종류. 총 4가지입니다.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부사의 종류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선행사가 선행사가 장소일 때, 뭐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명사를 하나 쓸게요. 그냥 the place일 때. 그 다음에 시간일 때. 여러 가지 시간이 있겠지만 그냥 the time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유일 때. 이유는 선행사가 딱 하나입니다. reason. 그 다음에 방법도 선행사가 딱 하나입니다. the way. 그래서 얘랑은 선행사가 고정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장소랑 시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장소는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스쿨이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도 연도 될 수 있고 월도 될 수 있고 날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선행사는 언제든 변동 가능한 거죠. 오케이. 선행사가 장소일 때 쓰는 관계부사는 where입니다. 시간일 때 쓰는 관계부사는 when이고요. 이유일 때 쓰는 선행사는 why이고요. 방법일 때 쓰는 선행사는 관계부사는 how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트리키, 약간 조금 중요한 관계부사가 요놈입니다. how는 관계부사 중에 선행사랑 같이 쓸 수 없는 관계부사예요. 그래서 how 같은 경우는 선행사 또는 how 둘 중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the way만 쓰든 how만 쓰든 둘 중 하나만 쓰든 가치는 못 써. the way how라는 거 없어요. 둘 다 안 쓰면 안 되고, 그죠? 반드시 하나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뒷문장 완전 불완전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부사 생략이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에 선행사 생략했었습니까? 네.
생략했어요? 네. 관계 대명사예요? 아니요. 아, 관계 대. 관계 대명사 선행사 생략하지 않죠? 네. 근데 관계 부사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써있어요. 그 얘기랑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연결고리 그 부분까지 설명하면 아마 관계대명사 설명은 관계부사 설명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예정이고 숙제는요. 일단 오늘 필기한 거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고,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복습해 오시고요. 관계대명사 what 일단 파트 1, 2, 7, 8 하겠습니다. 파트 1, 2, 7, 8. 저희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그거를 한번 풀이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숙제하시고 재원이는 아까 못한 거 없는데 지금 숙제 얼른 하시고